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희재 여성정책 담당입니다. 항남용 경로지원 담당입니다. 구재성 경로시설 담당입니다. 김연설 안심보육 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2021년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비전과 목표, 2021년 주요 추진 시책 16가지와 2021년 신규 시책 3가지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과 민간위탁 사무 현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1년 비전과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 추진 시책 첫 번째 사업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지정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양성평등 사회 참여 안전 가족 친화가 실현되는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양성 모두가 상호 존중 및 취약층을 배려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추진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추진 내용은 여성 친화 도시 신규 지정 관련 업무 추진 내용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 지정 개요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 기간을 받고 지정 기간은 5년입니다. 지정 절차는 조성계획 제출 및 성과 보고서를 2021년 8월까지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9월에 여가부 심사 신청을 지정 의뢰하여 속초시는 2021년 12월에 지정받겠습니다. 5대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두 번째,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세 번째, 지역사회 안정 증진. 네 번째, 가족 친화 환경 조성. 다섯 번째,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의 주요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민 참여단 구성을 하였으며 중장기 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추진 종합계획을 1월 29일 날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서별 세부 사업 담당을 실무 추진단 구성을 2월 24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 참여단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전문가 컨설팅 수행을 하며 여성 친화 도시 범시민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신규 지정 신청은 2021년 8월까지 강원도에 제출하겠습니다. 속초시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 증진 도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기여 확대 및 역량 강화로 지위 향상, 양성평등문화 확산, 가정 성폭력 등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로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 시설 상담소 2개소와 피해 보호 시설 1개소입니다. 여성단체 24개의 단체와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은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50명을 선정을 하였는데 모두 다 원활하게 다 수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업은 사회복지기금 사업입니다. 5개 단체가 신청하여 5개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중 여성 권익 증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입니다. 아동 여성이 안전한 생활 조성 및 폭력 예방 강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연대 및 공동 대처 등을 통한 아동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등 폭력 예방 교육 추진을 양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아동 여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2월 말까지 폭력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고 성매매 직결지 유해 업소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동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한 건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위한 보호 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 안정성 강화 및 가정관계 증진, 지역 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 교육 상담, 자녀 교육 지원 등을 종합 서비스로 제공하여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속초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가족관계, 돌봄, 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사업, 양육 공백이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 돌봄을 위한 공동 육아 나눔터 사업과 다문화 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안정적 양육 지원입니다. 내용은 생활 안정 지원비로 난방 연료비, 대학생활 자립 등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 설치를 속초농협 중축공사 일정과 연계하여 2021년 8월에 오픈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회 추경에 리모델링 공사비와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약 7천만 원을 계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에 따른 안정적인 노후 생활 영위 지원이며 지역 특색에 맞는 노인 일자리 특화형 사업 발굴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사업 기간은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성 등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전담 인력 19명을 포함하여 2,787명입니다. 활동비로는 공익형 27만 원이 있으며 기타 활동비는 사업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은 사업량은 총 40개 사업에 2,787명이고 총 사업비는 95억 8,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3개의 공익형 유형의 3개의 유형에 37개의 사업이 착수되어 2,638명이 활동 중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2명의 8,700만 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활발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개학과 관련 사업 등은 수요처의 사정에 따라 3월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3개 사업에 156명을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부터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사업의 방역 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여 소득 보존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사업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입니다. 취약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어른이시고 사업량은 1,280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운영 방법은 곤역별 수행기간 지정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입니다. 사업량은 247명이고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가정 내 응급안전 시스템 설치,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곤역 설정 및 수행 기간은 지난 12월 17일 날 선정되었으며 A 곤역의 수행 기간은 속초시 노인복지관이고 영랑동에서부터 노학동까지입니다. B 곤역의 수행 기간은 속초 유케어 센터이며 조양동에서 대포동까지의 곤역입니다.
재원 확보는 1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코로나19로 지친 외롭고 우울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체계화된 양질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 급식 지원 및 효문화 실천 분위기 확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 생활 안정 도모 및 어르신 복량자에게 공공 복량 수당을 지급하여 경로 호칭 사상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경로 식당 무료 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으로 3억 9,400만 원입니다.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이고 지원 내용은 식자재비 및 운영비입니다. 운영 현황은 무료 급식소는 속초 노인복지관,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조양교회 새마을 무료 급식소가 되겠고 제가 식사 배달 사업은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사랑 나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어르신 공경 복량 수당으로 2억 2,800만 원이 되겠고 도책 사업으로 세 번째 사업으로 장수수당 노인 현금 급여 지원으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생활 안전 지원 및 거동 불편 독거 노인 등 무료 급식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제가 도시락을 통하여 조금이나 삶의 질, 안정적인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번째 사업입니다. 노인의 권리 보장 및 복리 증진 도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한 대한노인의 속초시 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속초시 지회며 지원 내용은 운영비 및 사업비입니다. 대한노인의 속초시 지회 운영비 및 인건비는 7,7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개의 영양사업과 합창단, 지도자 연찬회, 강원 어르신 한마당 대회가 7,400만 원이 되겠고 기능보강 사업으로 창틀보강, 지붕방수 등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의거 노인복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째 사업으로 노후된 장사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의 사용연수 도래로 부품 및 노후 설비 교체와 봉안당 누수 등의 보수 공사로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여 선진 장례 문화의 정착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속초시 이목리 194, 196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고 사업비는 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하정로 부설 설비 교체 공사로 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명시 2월 사업으로 장사시설 승하원 추모의 집 보수 공사로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입니다. 2000년 8월 13일 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공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날 현지 조사를 하였고 1월 17일 날 추진 계획을 하였으며 1월 26일 날 일상감사 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장로 노후 설비 교체 공사는 6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장사시설 개보수 공사는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사업으로 속초시 노인복지관 차량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 중인 속초시 노인복지관의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 속용을 위해 차량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 및 이용상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노후 여가 문화 증진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 기간은 상반기에 완료하겠으며 사업량은 34인승 버스 한 대입니다.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한 1억 3천만 원이 되겠고 보조 단체는 속초시 노인복지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조달청 등록 후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째 사업입니다. 어르신 여가 복지시설 경로당 확충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경로당 매입 추진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처와 건강한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00년 상반기가 되겠고
2021년 상반기가 되었고 한 개소를 매입하였습니다. 금호동 선진주택 1호이고 도비를 포함하여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1월 27일 날 매매 체계 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계획대로 검토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째 사업입니다. 경로당 기능 강화 및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노인 여가 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여가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기 지원 등으로 92개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경로당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건강 증진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5,1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도와 협의하여 1회 추경 시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기를 차등 지원을 잘 하겠으며 경로당 기능 강화 사업 및 건강 증진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에 맞게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째 사업으로 공보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사업입니다. 보육의 질적 수진 향상과 공보육 경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민간 및 공동주택 등 의무 설치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화를 통한 시설 확충의 예산 절감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기존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0년까지는 이용률을 40%까지 달성 목표하겠습니다. 2021년도 현재 3개까지는 31%가 달성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1월 15일 날 속초자유와 KCC 스웨칭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를 선정하였으며 고은 어린이집은 1월 19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1월 28일 날 자이와 KCC 어린이집은 리모델링에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속초자이 KCC 스웨칭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는 자이는 21일 날, KCC는 26일 날 각각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21년 3월에 각각 3월 2일, 3월 8일에 개원 예정입니다. 고은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협약 체결을 한 후에 의회의 민간 위탁을 동의받고자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선정 을 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하고 8월에 개원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째 사업입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보육교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 및 어린이집 안전관리 운영의 적적성 확인을 잇는 내실 있는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환경 개선 및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총 56개소에 2,350여 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및 내실 있는 의무 교육을 통한 아동 학대 예방을 하고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정기 수시 특별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 및 노후 통학 차량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재원 아동 친환경 급식 지역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월 지원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특별 점검 및 방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분야별 세부 계획을 추진하겠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째 사업으로 보육 관계자와 부모가 행복한 신뢰받는 보육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연령별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보육 양육 부담 경감 도모를 하겠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하여 교직원 처우 개선 및 보육 서비스 수준 제고를 올리겠습니다. 공보육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가정 양육 수당,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부모 부담금, 입학 준비
준비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지원에 따른 정부 지원 시설 인건비, 교재 교구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로 영유아반 특별수당 처우 개선비, 대체 교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열린 어린이집이 19개소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원 확보는 21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육사업 연차별 계획 수립을 2월까지 하겠고 영유아 보육용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각종 수당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면서 지급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째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 대응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증가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저출산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한 시민 공감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이고 도책 사업으로 육아 기본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1인당 최대 출생인 48개월 기준으로 해서 1,9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재원 확보는 5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속초시 인구 정책이 한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아이와 부모가 모든 세대가 행복하도록 양육 및 돌봄, 일자리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 고령화 대비 기반 구축 등을 특해서 우리 시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 업무 연찬을 통해 부서 협업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신규 시책 3가지 중 첫 번째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 내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 방지 안심 스크린 시범 설치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므로 공공시설 내 몰카 차단을 위한 안심 스크린 설치로 여성의 직접 피해를 사전에 예방에 근절을 하고자 합니다. 설치 대상은 시 공공청사 여성 화장실 6개입니다. 본청과 도서체육센터,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평생교육센터, 꿈이랑 소요 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공모 3월 중 공모 사업의 일환입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로봇 활용으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로봇 활용을 통해 24시간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취약 노인의 안전사고 및 고독사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인공지능 AR 로봇 활용을 통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50명이 되고 사업 대상은 고위험 중증 질환을 가진 만 65세 독거노인입니다. 사업 내용은 인공지능 AR 로봇 활용을 통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관을 하여 공모 사업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말벗 지원, 영상통화, 알림 기능, 응급상황 알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모 사업을 될 수 있도록 차분히 잘 체계적으로 하여 꼭 공모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신규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접촉 면회 기기 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장기화에 따른 면회 방식이 비접촉 면회 방식으로 정착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비접촉 면회, 화상 면회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태블릿 PC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입소자 및 보호자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의료복지시설 13개소가 되겠고 지원 내용은 태블릿 PC 구입비 한 대당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12개소와 반야요양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비접촉 면회 실시 및 기기 활용 점검을 수시로 하겠고 빠른 시일 날 배부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97개의 단체에 155개의 사업으로 216억의 사업을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12개 사업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유혜정 의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아이고,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 그 업무가 뭐 유아에서부터 노인 장사까지 있고, 그리고 관련한 이제 지방보조금 그리고 민간 위탁 사업까지를 또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어쨌든 참 많은 수고가 따르겠다. 그리고 또 이 정책들이 실현되기까지 함께 해나가고 있는 여러 민간 단체 여러분들께도 좀 감사를 이 시간에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죠. 제 올해의 최대 관심은 이제 그 여성 친화 도시 저희가 지정받는 부분입니다. 네네. 네, 가족지원과에서도 그렇게 네. 좀 역량을 좀 모아 주셔야 되겠죠. 예. 네. 이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면 이제 여성 친화 도시가 지금 지정받는데 강원도 내에서만도 경쟁률이 대단하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전에는 애써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21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었던 강릉이 탈락이 됐죠. 네네. 홍천 지정받지 못했고 네네. 준비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여성 친화 도시 상황으로 저희 속초시는 사실은 강원도에 있는 7개 시는 모두 다 여성 친화 도시였었죠. 네네.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시에서는 마지막 주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비전 선포식에서 18개 시군 모두 다 이제 강원도는 좀 여성 친화 도시 지정을 받겠다 그래서 올해 태백과 속초가 선두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타 군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는 그 강원도 내 이 경쟁력에서부터 저희가 잘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네.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보고에서 보면 이제 실무 추진단 이제 용역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용역 보고 저도 받았고 그리고 실무 추진단 구성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이제 구성하신단 말씀을 네네.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제가 그 여성가족연구원과 이제 잠깐 미팅을 하는 상황에서 결국 그 단장님, 시장님의 의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 그 PT를 할 때 어느 분이 와서 하느냐. 네. 그러니까 시정에서 이 부분에 최소한도 책임을 가지실 수 있는 시장님이면 더더욱 좋고 부시장님 정도는 그런 거를 해주실 때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저희 지부에서 네. 그렇게 하시겠다고 제가 학답을 받았습니다. 네. 예, 감사하게도. 네. 예, 네. 예. 그럼 이제 학답과 함께 그러면 올해 그 용역과 함께 좀 잘 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만 이미 저희가 준비해서 네. 하고 있었던 정책들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선진 사례들도 저희와 근접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좀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작년도에 많은 기반을 해주셔서 네. 올해는 실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간에 끌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제 연결해서 제가 그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이 네네. 도 사업으로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좀 연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지금 강원도 내 세일센터가 7개 시 중에 저희 시만 없는 거 아시죠? 네, 저희 8개 시군에서 저희 시가 예, 네.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여성 정책에서 전반적으로는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 여성 친화 도시 지정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세일센터라든가 이 부분에서 보면 속초가 마지막
으로 지금 남아져 있는 그 상황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저희가 좀 가열차게 의지를 네. 좀 실현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이 여성 친화 도시 부분에서 뭐 다른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 다 일자리가 복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이 부분 어떻게 좀 추진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 그 오늘 그 업무 보고에 앞서서 도에 좀 알아봤는데 네. 오늘 이제 그 강원도 여가부에서 문서가 떨어져서 강원도에서 공모를 이제 공모 안내문이 이제 오늘 내려오겠다 해서 저희가 바로 오전에 공고 안내문을 홈페이지에다 게재하고 왔습니다.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미처 읽어보진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경력 단절 등의 경제 촉진법에 보면 저희가 소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면 저희가 비영리 뭐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위탁할 생각은 있고 저희가 2014년에 한번 또 어렵게 폐지된 그런 아픔도 있기에 시작을 조금 체계적으로 단단히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제 3월 8일까지라고 지금 제가 얼핏 봤거든요. 그런가요? 예, 네. 3월 8일까지 공모를 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 저희가 바로 안내하고 함께 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 상황은 어느 민간이 개소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직영을 하거나 예. 시가 위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네네. 결국 속초시가 이 사업을 따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따올 수 네. 있거나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따라서 네. 또 저희가 위탁도 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일단은 된 다음에 위탁은 줄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네, 그렇죠. 예, 예. 그거에 네네. 대해서 서포터 해주는 함께 하는 걸로 네. 예, 하겠습니다. 네, 바쁘네요. 그렇죠? 이 네네. 부분. 네. 잘 끌어 나가도록 합시다요. 네.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 네네. 요 상황들에 조금 더 덧붙여서 청소년들의 다중 이용 시설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네. 예, 그 공공시설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피해를 받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일단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네네.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박물관, 생활체육관 네네. 이런 상황들 조금 더 확대를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저희 이기 자리 잡으면 네. 상반기에 수요도 조사를 하고 효과 분석을 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속초시의 그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이번에 속속들이 법제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받았고 또 다문화 가족 센터로선 도 거점 센터로 선정을 받았어요. 네, 거점으로 예. 네, 네, 네. 또 거점 센터는 이제 3개년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저희 지역 이 다문화, 그러니까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활동 역량들이 좀 많이 커졌다. 네. 그리고 이게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강원도의 전체적인 상황까지 거점 센터로서 운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 건데 하여간에 좀 잘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많이 마음 써 주시고 네, 함께 네. 잘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게 남았지만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워낙에 사업이 많아서 사실 그렇긴 한데 그 이제 어르신 일자리 사업 네네. 지금 공공 일자리 사업은 지금 시작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하셨죠. 네네. 네, 그래서 아침 출근 때가 되면 그 우렁각시라 그러나요? 왜 도시가 깨끗해지는 상황들이 그 공공 일자리 어르신들이 쫙 한번 이른 오전에 네. 그렇게 한번 하시고 나면 도시가 또 깨끗하게 살아남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공공 일자리 사업과 함께 또 그 노인회를 통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있죠. 네네. 네, 네.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이 있는 부분들에 어르신들이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요. 예.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좀 발굴되고
속초시는 그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저게 지속되더라 뭐 이런 부분들은 한두 개씩은 저희가 좀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네.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정착을 시키고 네.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하고 올 3월에 또 이제 도에 공모 사업이 또 있거든요. 네. 일자리 확대에 대한 네. 그런 거에 좀 촘촘하게 다가가서 노력하겠습니다. 확대에 네. 대해서. 예. 네, 이 부탁을 드리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의 진입은 홍보가 고르게 잘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들께서는 그렇게 있었는데 내가 미처 모르고는 신청하지 못했다, 안타깝다. 이제 뒤에 또 그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모든 정보가 어르신들에게 고르게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도 아주 고르게 일단 정보가 좀 가닿을 수 있도록 홍보의 다양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네, 반영하겠습니다. 또 애써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발언 기회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첫 보고죠, 과장이. 네. 여성가족과가 아니죠, 우리 가족지원과로 바뀌었죠. 네, 예, 더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네, 몇 가지 좀 검토를 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비가 속초시 당초 예산의 40%가 넘었다. 예. 40%가 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초 예산이 이제 917억 뭐 이렇게 나가는데 진짜 할 일이 많은 거죠. 이쪽으로 케어 받을 사람도 많고 케어 해야 될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당부도 좀 드리는데 우리가 이 40%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과연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인드를 좀 달리해야 된다. 이제 계속 높아질 거 아니에요, 퍼센트는. 네, 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요. 제가 다문화 가족 자문위원인데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올해 몇 가지 정책을 내놨죠? 네, 네. 새롭게 좀 한번 해보겠다고. 네. 대충 좀 주요한 사업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그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 사업을 2018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지난 그 과장님이나 공모를 해서 지금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공사 기간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속초 농협 2층에다가 그 자조 모임 그다음에 그 소그룹으로 만날 수 있는 뭐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8월에 개원하면서 저희가 접근성 때문에 이제 줄곧 좀 말이 많고 또 민원 제기도 많았습니다. 그 다문화 가족들 소통 공간이 이제 다가오니 오픈됨으로써 저희가 다양한 이제 외국인들이나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들 조금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속초에 사시면서 자부심과 어떤 긍정심을 가질 수 있다고 이제 사료됩니다. 예. 신문 보도에 보면 등록 외국인이 1,900명에 남성이 615, 여성이 3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나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조금씩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연령층도 젊어지고요. 젊어지고요. 예, 예. 젊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학력도 많이 높아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고 지금 7페이지에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위한 보호 지원 강화인데 왜 다양한 가족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 있고 이렇게 하모니라는 것 단어들도 있는데 다양한 가족이라는 거는 우리 한부모 가족하고 우리 같이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한부모 가족도 있고 저희 일반 거기 건강지원센터가 저희가 예. 일반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속초시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아울리고 해서 있거든요. 표기하신 거죠? 네, 고래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문위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진행사항 네네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해 주십시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가져가면 참 그거 우리 언어에 대한 네. 언어가 가장 어눌했기 때문에 엄마가 가르치잖아요. 아빠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단어 그 언어에 대한 어눌함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좀 봐주시죠. 노후된 장사 시설인데 네네. 우리가 요거 공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공사가 지금 착공일로부터 한 90일인데 90일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지를 시키나요? 사장적 중지는 7일만? 예. 그리고 안에서 작업을 할 거고 우리 요것만 하면 이제 거의 작업이 완료가 되나요? 로에 대해서는 로. 예, 일단은 작년에 국비 받아서 사업 예. 정도 하고 그때는 벽면 하로를 한 거고 예. 이거는 이제 1년, 2년, 3년, 5년 주기로 해서 갈아야 되는 부품에 대해서 한 거라서 예. 어느 정도는 한 5, 6년 정도는 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 바퀴는 돌았다. 네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 날짜도 좀 그렇고, 네. 날짜도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될 거고, 민원- 기간도 미리 준비했다가 신속히 투입을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요. 어르신 여가시설 경로당 확충 사업. 그래도 이번에 지지부진하던 경로당을 하나 이번에 구입을 했어요. 네네. 지역은 넓지는 않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건데 지금 일단은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통장님이나 뭐 동하고 잘 상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동과 통장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이제 지금 추진하고 절대 상의를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좁은 공간이라 남과 여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칸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17페이지요. 17페이지, 18페이지 이게 다 연관되는 건데 안심하고 어린이를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아동 여성의 안전한 생활 조성 및 폭력 예방 강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 보육 관계자와 부모가 행복한 신뢰받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정원이 때문에 많이 속상들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이 또 5분 자유 발언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구 정책을 아무리 잘 짠다고 한들 어린이집, 유치원이 불안하면 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좀 안심하고 믿고 맡기는 이렇게 유치원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속초 행복 안심 유치원, 학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해는 어느 시군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박차를 가하자. 네. 앞서야 됩니다. 이런 쪽엔. 네. 어린이 학대는 범죄입니다.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학대 이런 거를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가정에 대한 학대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얘기예요. 네네. 이 보육 환경을 개선을 해줘야 돼요. 네.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 지원을 해줘야 그래도 뭐가 좀 행복하게 애들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가 보육 직원들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애들도 케어가 되고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자꾸 정은이하고 민식이법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자꾸 강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는 또 이렇게 피로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극복할 수 있게 보육 직원들에 대한 케어도 그걸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또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케어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식중독에 대한 그
또 문제도 식생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코로나라는 또 당면 과제가 또 있고 상당히 힘들 거예요. 거기가.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그래야 인구 정책에도 같이 묻어 나갈 수 있다. 유치원, 유아원이 학교가 행복해야 거기가 안심해야 그 모든 사업이 다 뒷받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 가족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나와서는 가정을 떠나서는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맞물려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보육 직원, 어린이집 여기서부터 뭔가의 혜택 저기 지원이 돼야 학부형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 행복할 수 있다. 더 포커스를 좀 거기다 좀 한번 맞춰 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저희가 간과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선생님이 행복해야지만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듯이 그 어떤 보육 환경이라든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케어하는 가장 기본이 집에서는 되는, 엄마지만은 또 엄마의 대신 역할을 하니까 예.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촘촘히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네, 해줄 네. 수 있으면 네네. 거기까지 케어를 해주셔야 네.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비가 40%가 넘었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쪽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족지원과가 정말 범위가 넓습니다. 온 시민을 다 상대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가족지원과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지원과로 이제 처음으로 네, 1월 1일자. 개명을 했고 첫 지금 오셨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축하할 점은 이제 오셨는데 과장님 오셨는데 그 경로당 그 성진주택 네네. 거기가 이제 하겠다는 들어왔습니다 업무를. 예, 예. 그래서 참 잘하셨다. 오시자마자 또 어려운 그 시민들의 열망에 쌓였던 그런 데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로당 위치를 잘 찾아서 이렇게 또 시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설명을 잠깐만 주세요. 짧게. 사실 어떻게 언제 들어가나요? 이게 12년부터 예, 예. 주민들이 이제 많은 이제 경로당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예산이 세워졌다 또 삭감도 됐는데 어렵게 이제 요번에 구입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저희가 거기 통장님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이나 거기 이제 주위분들과 잘 협력을 해서 제가 시간이 좀 없는 예, 관계상 한 짧게 6월까지 해주세요. 6월이나 올해 네. 안까지는 마감합니다. 예. 아파트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 할 거 뭐 이런 게 좀 예, 예. 쉽겠죠. 네네. 단독보다. 예. 잘 꾸며주셔서 거기 염원했던 주민들의 좀 풀어주는 그런 좀 세심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선 뭐 주방 내지 이렇게 동선 이런 걸 예. 하실 때 좀 생각을 하셔서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네.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참 중요하죠.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은 65세 이제 생활 이 기초 수급자하고 또 사회 서비스 내지 시장형 취업 활성형은 만 60세부터예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65세 이상으로 초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취약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들 제가 뭐 음식 네네. 그런 다 65세 이상인데 중간
그러니까 취약계층 있죠. 65세 미만 네네. 분들이 정말 어디 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취합해서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이지만 신체 나이로는 또 65세 미만이더라도 그 이상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을 좀 보듬어 줘야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기 의원님 말씀이 요새는 저기 그 연령이 그 어른에 대한 연령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 65세 이상 분들은 공공형을 많이 하시고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근로 계약서가 필요한 시장형이나 취업 알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분야를 치우쳐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지금 현재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조금 좀 다소 작은 듯 싶어서 저희가 향후에 공모를 통해서나 이렇게 일자리를 근로 욕구가 좀 많으신 분들한테 근로 계약서를 할 수 있고 활동 영역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고령사에서 이제 초고령사 시대로 접어섰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건강하신 분들은 만 65세에도 네. 아주 장정 같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네네. 예. 이제 그분들도 이제 물론 일자리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신체적으로 65세 미만인 분들이 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돌봄 서비스도 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한 취약계층에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죠. 네,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그분들이 일거리도 좀 만들어주고 돌봄도 좀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작년에도 저희가 그 시니어 클럽에 취업 알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경비원이나 다른 일자리를 10군데 정도 취업 알선 또 시켜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쪽에 우리 노인 일자리 말고도 별도로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65세 미만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저희 직원들과 고민하고 수행기관과 고민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네. 꼭 그 부분에 좀 확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저도 이제 그 자원봉사를 나가봤더니 이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대화를 되게 좋아하세요. 네, 말벗 서비스. 말벗. 네네. 네네. 노노케어 같은. 그러니까 무슨 뭐 물질적, 뭐 시간적, 이렇게 도움도 물론 케어도 필요하지만 네네. 그 들어주는 거, 네네. 가서 대화해 주는 거, 그게 그분들의 생명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예. 참 그 봉사자들이 굉장히 그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제 오셨고 네. 또 선천적으로 또 그런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으셔서 그러는지 그 서비스 받으신 분들하고 한몸 일체가 돼서 네네. 그렇게 그 얘기 잘 들어주고 그 입장이 돼서 많은 부분을 하시는 부분을 보고 참 케어를 잘 하시고 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 그분들의 처우 개선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네. 저희가 할 거는 그렇잖아요. 그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 놓고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런 분위기, 그런 처우 개선을 좀 해줘야지 않겠는가? 네. 저는 이제 업무 보고기 때문에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니어 클럽에서 그 운영하는 속초에 살다. 속초에 살다 예, 예. 실버 카페 말씀하시죠. 예.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식구 때문에 문을 좀 닫은 적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바리스타 네. 전문직 직원이 기능직이죠. 예. 그분의 이제 문제 때문에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문을 닫았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미리 보수되든지 뭐 그 보수 네네. 채점을 좀 열심히 좀 시에서 미리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말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보수 관계는 저희가 미처 촘촘하게 살피지 못한 그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만간에 해결을 하고 저희가 한 3개월이나 6개월 좀 분석을 좀 해서 그 전담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전반적으로 그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수행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속초에 살다를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교육을 받아도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린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연령도 있고 또 이제 그 조금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다가 뭐 하루 이틀만 쉬면 또 그 제조 방법을 또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연세들이 있으셔서. 네. 그래서 꼭 그 바리스타는 전문적인 인원이 거기에 상시 있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 감독 좀 해주셔서 참 그 속초에 살다 카페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일하십니다. 그게 네. 계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몇 초 남았는데 인구 누르기에 참 많이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인구 누르기 그 보상 차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저희 시각 저희는 기존대로 지금 출산 장려금을 예, 예. 첫째부터 50만 원, 그다음에 70만 원, 100만 원, 넷째 이상 다섯째들은 각각 200씩 드리고요. 네네. 그 밑에 도책사업으로 육아 기본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다 하는 거고. 예, 7대 3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인 아동 1인당 출생의 48개월까지는 약 1,920만 원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네. 의장님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구 늘리기는 정말 어느 시군이나 다 지금 어려운 벽입니다. 왜냐하면 출생자보다 이제 가시는 분들이 더 숫자가 더 많죠. 그래서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건데 저희 시는 다행히 작년에는 한 800명이 더 늘었다고 들었어요. 827명인가? 879명이 879 작년 명이에요. 비해서 예. 다행인데 네.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느냐 정책이 좀 빨리 다가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인구 늘리기 많이 좀 이게 인위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정책을 쓰면 어느 정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네. 늘어가는 인구 출산율에 제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네. 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제 자료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이 이제 전체 인구의 16% 정도고 속초시 같은 경우 21년도 1월 기준으로 속초시 전체 인구 82,562명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15,900명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정도 되죠. 네네, 맞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강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해도 건강상의 이유로 또 경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대다수가 경제 활동 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이분들의 이제 말씀이시거든요.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지만은 현재까지도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또 이런 부분들의 노인 경제 문제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도 있지만은 이런 일자리 확충을 통한 간접 지원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지는데
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이제 팀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팀별로 운영을 하면서 그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간의 갈등, 반장과 반원들 간의 갈등, 그다음에 내 집 주변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갈등, 네. 이제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서 어차피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그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거주지 중심으로 일자리 배치가 돼야 되고, 또 현장에서 그분들을 통제하시는 분들도 또 같은 어르신들이라는 차원에서 또 형평성 있게 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성 안심 무인 택배 서비스가 여성들이 이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특히나 이제 각종 범죄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목적에 맞게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과장 이제 굳이 이게 뭐 조양도 한 군데만 설치를 했죠? 뭐 시범 운영 차원입니까? 아니면은 그 네. 예산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또 그 원룸 빌라촌이 많은 사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아파트 드리려고 쪽에 그러는 건데, 뭐 특히나 이제 조양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원룸촌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네네. 노악동도 이제 원룸촌이 있는 데가 있고, 교동도 원룸촌들이 있는 데가 네네. 있죠. 그런 데가 이제 미리 예측건데 여성 범죄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네.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다. 이제 그런 데로 이제 이 여성 안심 무인 택배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와 더불어서 여성 안심 귀갓길도 지금 우리 5개 동에서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네네. 맞나요? 동명, 금호, 농악 4군데서만 실시를 하고 있구나. 예. 이건 역시도 여성 안심 무인 택배와 마찬가지로 원룸촌이라든지 네네. 그런 이제 우리 여성분들께서 많이 거주하시는 거주지 중심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거 올해 수요 조사를 다 끝내고 추가 설치하실 거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11개의 동에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음. 오늘 업무 보고니까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족과 관련돼서 좀 얘기 좀 할게요. 저희가 지금 다문화 가족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결혼 이민자 회원 수가 이제 256명, 네네. 그리고 세대 원수로 따지면은 한 780명 정도 되는데 맞나요? 그 세대원 수를 250 가구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남편과 아이 자녀까지 생각하면 770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다문화 가족 센터에 등록된 이제 가족 세대 수가 256세대. 네네네. 전체 가족 이제 그 그건- 다문화 가족에 속해 있는 뭐 남편과 아이까지 포함한 780명 정도. 네네. 그죠? 이제 제가 이 그 다문화 가족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봤는데 역발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합니다. 네. 제일 우선한 게 이제 언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민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한 한국 사회 적응인데, 네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유학을 가서 뭐 호주든 캐나다든 미국을 가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면은 영어도 안 늘고 된장찌개만 네. 먹다가 다시. 한국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칼럼을 쓴 걸 제가 봤는데, 이민자들끼리 가장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를 빨리 교육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 사촌과 친해지는 거다. 네.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이민자들끼리 모아놓고 언어 교육, 한국어 문화를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일상 생활 속에서 언어 교육과 그 다음에 한국 문화에 대한 습득이 제일 빠르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 문화 강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웃 사촌 맺기 운동을 통한 한국 가족과 다문화 가족 간의 친밀감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 네네. 그리고 가족 내 그 아이들에 대한 한국 교육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것들이 가장 빠르지만, 그런 것들은 또 별도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모성 본능이 있는 거죠. 어머니들은 한국어를 아이들한테 가장 가르쳐주고 싶지만은 이제 한국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모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느 부모나 그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수도권에서는 이제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하는 다문화 센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아직까지 맞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없어서 이제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초기 정착 이민자들,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 15년이 되신 분들은 이중 언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정착 다문화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최근 정착 다문화 가족들하고는 엄밀한 교육 프로그램이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벌써 한국어가 습득이 돼 있고 한국 문화가 몸에 익숙해져 있는 다문화랑, 근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다문화랑 섞어 나서 물론 먼저 정착한 다문화 가족의 경험을 토대로 초기 다문화 가족들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들에서는 상호 맞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분화된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매년 다문화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좀 이 정착 과정, 정착 시기에 따른 차등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웃들 간의 어울림을 통한 네. 한국화 정착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런 좀 주문을 드릴게요. 네. 예. 그거 관련돼서 뭐 별도로 하신 말씀 있으시나요?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서 저도 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 시구는 빠졌더라고요. 예, 예. 제가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본인 국적의 언어를 가지고 가리키고 싶어하는 욕구에 따라서 저희가 다이음 맺기라고 있습니다. 뭐 네.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아 공동 나눔터에 가서 이 선생님들이 가서 이제 자기 모국 언어로 해서 가리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산모 친정 엄마 산모 돌보미 1:1 그 맺기가 있어서 또 한 2-3시간씩 미역도 끓여주고 뭐 여러 가지 아기 케어도 시쳐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언어의 포괄성이 넓게 있을 수 있도록. 근데 의원님이 말씀하는 건 조금 더 심층적인 것 같아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그 사업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예, 그런 프로그램 반영하겠습니다. 예. 다양성을 좀 가지고 한번 네네, 좀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마치고 추가 질의 나중에 활용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쉬셨다가 질의하시도록 하시고. 그래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미리미리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시면은 그 의사 표시해 주시면은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최정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이제 업무 보고 시간이니까요. 우리 14페이지 보면은 우리 경로당 화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지역 사회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르는 노인 여가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경로당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또 역행하는 지역도 있다는 거죠. 제가 어디를 얘기하려냐 그러냐면은 일전에 유선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지역의 로얄 1차 아파트 네네. 보고 받으셨죠? 네,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그 공간이 없어서 네. 입주자 대표들하고 입주자 대표들의 배려로 아파트의 한 공간을 네. 경로당으로 쓰다가 이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공간을 내줘야 될 상황이 네. 됐고 회원 수가 한 30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추세는 경로당을 계속 늘려가는 추세인데 어떤 데는 경로당이 없어지는, 그렇다고 뭐 노인 인구가 부족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없어져서 그런 애로를 저희 의회에 전달하고 아마 부서에도 찾아가서 그 노인회장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직원들한테 보고받고 내용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뭐 대책이나 뭐 검토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좀 그 해주시죠. 현재 제가 와서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좀 업무 보고 끝난 다음에 현장도 좀 나가서 예.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산 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2페이지요. 노후된 장사시설 기능보건과 관련돼서 네네. 승하원 시설 확충, 그다음에 노후 시설 개선, 리모델링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시군 장사 시설을 보면은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주 중심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상주들이 이제 승하원에 가서 그 장사 절차에 맞는 재래라든지 이런 걸 하시고, 그런데 그 승하원까지 따라오는 조문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 조문객들에 대한 편의 시설이 전혀 없다. 식당을 편의 시설로 보면 안 되고 최소한 카페테리아 정도 하나는 만들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이게 무리한 주장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다른 장사 시설들을 봤더니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고 카페테리아뿐만이 아니고 휴식 공간들이 별도로 다 돼 있고, 지금 현실을 승하원 가보면은 그 장사 절차를 하는 중에 상주들을 비롯한 가족들은 거기에 다 참여를 하지만은 그 많은 조문객들은 밖에서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관 문 앞에서 추운 겨울날은 주머니에 손 넣고 벌벌 떨고 있고 여름날은 땀 뻘뻘 흘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휴식 공간 정도는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수익 창출도 되고 편의 제공도 되고, 그 얘기를 지난 예산 심의 때 한 번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10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가뜩이나 어르신들이 이제 그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무료급식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은 현장 배식이 아닌 거의 다 도시락으로 네네. 이제 가는데, 이제 노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 복지관 운영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현장에서 매표를 해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이제 저소득층은 무료, 차상위 계층은 뭐 기본 요금보다 싼 가격, 근데 일반인들은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서 표를 사갖고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요새 바뀌었다 그래요. 회원 등록제 개념으로. 그 얘기 요새- 들어보셨나요? 얘기는 들어서 그래갖고 뭐 카드 같은 걸 줘서 예. 카드를 대갖고 이제 그때 정산이 돼갖고 식사를 하시는데, 예, 저희 구내식당처럼 카드화로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그 현장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불편 사항이 뭐냐면 좋다 이겁니다. 편하고 좋은데 때로는 탁구 한 게임 치고 바둑 한번 뛰고 바둑 한번 뜨고 당구 한 게임 치고, 그리고 저 친구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1인 하루 한 번 체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찾아오는 저기 어르신 동료가 있는데 같이 밥 먹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취지로 그렇게 운영 방침을 바꾼 건지 저 납득이 잘 안 돼가지고,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그 어떤 취지로 그렇게 한 건지. 거기까지는 코로나 전에 전에도 그랬나. 저희가 일단은 60세 그러니까 노인복지 시설은 60세 이상이 다 누구나 함께 여가 시설이나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문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저희가 전국 지침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그 어떤 소정의 실비 경우에 돈을 받아도 된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1인 1회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게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하고 온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게 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범위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뭐 중장년층, 그러니까 연세가 거기 식사하러 가실 정도로 젊은 분도 아니고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카드가 없으면 옆에 제가 카드가 있으니까 같이 계산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은 이제 그것조차도 안 된다니까 그런 부분들에 아마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하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수요량이 많아서 네. 일일 한 명으로 아마 제한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여러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네. 있겠죠. 한번 좀 네, 알아보시고 저도 이제 그게 뭐 설득력이 있으면 이제 동의를 네. 해갖고 당연히 운영상에 이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업무 보고 차원이니까 이제 말씀 좀 네,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족지원과에 오셔서 업무 파악은 어떻게 다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현 전반기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동주택 관련된 그 아파트 그 네네. 경로당 현장을 나가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담당 계장님들께서 현장을 많이 나가 보셨어요. 네네. 저도 많이 나갔고 근데 안타까운 면들이 많습니다. 현장 나가 보시면 저도 이제 매번 그 예산 심의라든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현장을 나가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치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 매입과 관련된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장에 가시면 가장 피해 입는 그 어르신들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많은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여성 정책과 경로 지원 시설, 그 안심 보육 인구 정책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데 노인 일자리 그 동료 의원님들께서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제 확대를 계속 계획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얼마나 더 확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국정 방침은 40%까지인데 저희가 그 작년 2000년도에 우리 속초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민간이나 가정을 위해서 조금 너무 많은 국공립이 있다 보면은 그게 어렵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작년엔 일단 저희가 다시 더 들어오는 거는 일단 가정에서 민간에서 들어오면 일단은 좀 유예를 시키는 걸로 하고 저희가 근데 관리동 300세대 이상이고 입주자 대표에서 50% 이상을 갖고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또 법적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절충을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오픈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원이 뭐 74명, 67명이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원을 욕심보다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민간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런 거를 부탁드리고 현재는 이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일단은 작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는 내년 22년까지는 그렇게 가는 걸로 방침을 일단 받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네네네. 지금 업무 보고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공교육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된 이제 선정 심의위원들과 관련돼서 제가 네네. 본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심사위원들의 중립적인 위원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외부에서 추천된 이제 인사가 본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외부 몫으로 들어왔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해관계 충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그 당시의 직책보다 다른 직책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제 아동 폭력, 아동 여성 성폭력 관련돼서 그리고 특히 아동 폭력과 관련된 본의원도 지금 5분 발언의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속초시만의 정부 방침보다 강화된 정책을 좀 실현해야 된다는 건의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 그 제가 교육 청소년과의 질의는 안 했어요. 동료 의원님들께서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동 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이 아동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를 조사해 보면 가정입니다. 가정. 맞습니다. 지금 신고 건수라든가 우리 이 비율로만 많이 따지는데 신고 건수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못한 시기입니다. 그때가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아동학대 건수와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신규로 올해만 해도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는 아직 안 됐는데. 네, 저희가 18년도에 조금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거의 신고에 의존을 하시는 거죠. 신고에 의존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그 기본 정기 조사나 특별 조사나 뭐 여러 가지 여름철에 급식 뭐 여러 가지 또 하반기에는 또 동절기 하반기 이럴 때 또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CCTV로 해가지고 나가서 영상물을 추출해가지고 또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없었습니다. 사각지대와 관련된 건 확인 못 해보셨죠? 사각지대는 2018년도 당시에 저희가 도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16개 49대를 네. 2천만 원 들여가지고 현관이나 복도 이런 데를 하였고 네. 또 2000년도에도 도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마스킹 작업이라 네. 그래서 40만 원씩 해서 56개의 어린이집에다가 다 네. 배부해서 선생님들도 그 마스킹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이제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선생님들의 어떤 복지 문제도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일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 때문에 네.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다. 그분들도 집에 가시면 하나의 엄마입니다. 그 현장 방문해 볼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피해를 받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나 현장에 가보게 되면 우리 5세 미만 아이들이 놀란 표정하고 화난 표정을 구별한다고 보세요? 어른들이 놀란 표정과 화난 표정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이들이 예. 아동들이 10세 미만 아동들이 구별할 수 있다고 보세요? 통계에 의하면 놀란 표정과 화난 표정을 구별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현 자체를 어린이집에서 혼나고 들어왔는데 폭행을 당했는데도 집에 오면 잠시 잠깐의 그 순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표현을 못하고 화난 그 순간이 벗어나고 부모님이 데리러 왔을 때 안 그런 척 아이들한테 표현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표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잠깐 부분 잠시.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어른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일부 지금 적발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속초에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자격 미달인 그 선생님들 때문에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되지만 폭력행위가 적발이 되면 단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그냥 끝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 관심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좀 많은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인구 정책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인근 제천에서 보니까 셋째 아이 출산을 하게 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주택자금, 주택 구입과 관련된 또는 전세자금 5천만 원을 그 지자체에서 갚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올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그 이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야 좋죠. 근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만에 인구 정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우리 분만산부인과도 유치해서 다시 재정상 궤도를 올려놨고, 그리고 우리 영유아 야간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데, 다만 이제 이런 시설들은 다 잘 준비가 돼가고 있는데 정작 출산할 수 있는 그 젊은 층들은 떠나고 있고, 정작 여기에서 태어난 젊은 층들은 외부로 지금 떠나고 있고, 외부에 있는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출산과 관련된 건 늘지 않고 있고, 어떤 정책이 앞으로 핵심적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보세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전에는 출산율 제고에만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 20, 30대가 유출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에 따르면 정주 여건이나 어떤 주거나 환경, 교육에 우선 수반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서 저희가 일자리는 지역경제과, 뭐 교육이면 교육 청소년과 협업해서 조금 더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여건이 돼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그 20, 30대가 인구 유출에 막는다는 방법보다 20, 30대에 나가는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살 집을 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결혼 안 하는 경우가 지금 많다고 하고요.
결혼한 가정에서도 양육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또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이 과감한 정책들이 좀 필요한데 네. 이 과감한 정책이 우리가 언제까지나 예산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네. 이런 정책을 좀 수립할 때 좀 더 나은 환경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임 부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질의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지금 공립 이제 어린이집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공동육아 나눔터 2개소 개소 등 상당히 이제 저희 변화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에 대한 이제 친환경 급식을 지역 농산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네네네. 지금 17쪽에 있는데 그 현황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황. 네, 어린이집에서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구입의 실태 네. 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거 자료는 뭐 언제까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요번 이거 끝나면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뭐 시간 하간에 뭐 한두 주 정도 예, 해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이제 경로당이 뭐 코로나로 지금 문을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이제 좀 다시 오픈했나요? 경로당은 네. 지난주부터 네. 음식물은 그러니까 음식물 취식은 안 되고 예, 모이시기만. 그래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답답해하셨던 부분들이고 또 모이셨을 때 식사라도 한 끼 같이 또 하셔야지 이게 공동체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해간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죠. 네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문화활동 좀 문화.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래요. 그러니까 지금 잘 이렇게 기능이 어려운 시점일 때 우리가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들어가기도 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보건소를 통해서도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큰 줄기가 네네. 또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각각 들어가는데 그러면 경로당의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거는 무엇이어야 될까를 한번 행정에서 역으로 좀 먼저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기관들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중복되는 건 좀 정리하시고 새롭게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호응해 주시는 프로그램들 한번 수요 조사 한번 해보시면 어떤 건 너무 좋더라라는 아마 말씀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정도 한번 좀 재정비해보는 시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수요도 조사를 네, 해서 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좀 깊이 있게 프로그램 변경도 하고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저희 그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 네네. 그 1월 19일자 이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속초시 우리의 그러니까 출생률과 사망자 수를 네. 률이 아니라 그냥 출생한 인구와 사망 비율을 보니까 204명이 사망자가 더 많았어요. 네. 출생이 한 424명 대인대 비해 사망이 628명. 네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이제 고령화 세대에서 지금 이제 밀려가고 있고 거기에 인구를 이제 뭐랄까 이렇게 편입이 돼야 되는 출세안으로 그 인구를 이제 줄어들고 있는 지금 도시 시스템이고 뭐 이렇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 어느 지점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모들이 출산율이 낮지는 않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네. 예전에 우리가 세 자녀를 낳지 않던 아주 한 자녀 낳기, 두 자녀 낳기, 세 자녀가 지금은 아주 꽤 많은 또 왜냐하면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서 육아수당이나 기타 등등도 또 네네. 많이 보급되고 있고 이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출생률이 적다. 그러니까 숙주시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구의 아이 수가 적은 게 아니라 인구수 대비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 젊은 인구의 유입 자체가 적다. 이 해결을 위해서 뭐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까? 아까 김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러니까 20대, 30대의 어떤 일자리나 정주 그쵸? 여건이나 네. 또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받쳐주면은 네. 출산율이 자연적으로 좀 증가될 것 같은데 음. 저희가 그래도 좀 실가랑 협업을 해서 네. 출산율 제고에 힘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구 정책은 가족 지원과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혼자서 쳐서 될 일은 아닌 거고 우리 시의 젊은 인구들이 또 누구나 와서 일자리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생활하기 좋은 도시가 될 때 사실은 이 인구 정책 좀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가 아니라 타 부서와 함께 좀 더 공론화하시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잠시만요. 순서대로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의장님 추가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 저는 그 이제 출산 정책과 관련돼서도 이제 말씀드리다가 시간에 이제 쫓겨서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어린이집을 보면서 예전부터 들었던 생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육 환경, 특히 어린이집 네, 평준화가 됐으면 좋겠다. 환경이. 네. 그 우리 보내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그 입소문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내고 싶어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입소문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내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보육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만들고 계시지만 우리 전체적인 우리 56개소가 되나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어린이집을 전체 다 돌아보셨겠지만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잘 되는 곳과 네네. 그렇지 않게 그 보이는 곳의 그 차이점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새로 신설된 데를 그 많이 선호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육 환경이 저기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평준화가 되면 가정이나 민간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함께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게 그 평준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환경이거든요. 내부 시설의 환경 문제인데 이제 언제나 우리가 어떤 시 정책을 펼치다 보면 예산 우선순위를 이제 배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세대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선택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정말 어떤 사업인지 중요한 사업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이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다. 일례로 태풍이 지나고 나서 그 뭐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벽지가 노후화가 되고 네. 물이 새고 있고 그런데 행정에서도 또 여건상 하지 못하는 또 상황이 벌어지고 마을 건물이다 보니까 어디가 주체가 되는지 이런 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경로당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경로당 문제도 어르신들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현장에 나가 보면 현장 상황은 또 녹록치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본 의원인 저도 현장 나가보면서 답을 찾으러 현장을 나가는데 답을 못 찾고 올 때 그리고 현장에 담당 계장님 현장 나가 보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안타까워할 때 정말 그 나름 벽에 부딪히는 듯한 좀 힘듦이 좀 있는데요. 정말 그 보육 환경은 평준화가 좀 돼야 된다.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네. 시설만큼은 누구나 좋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인구 정책 지금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인구 정책은 우리 존경하는 유해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속시 전체의 사업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신규 시책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성 화장실 그 안심 스크린 설치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여기에 먼저?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예, 시범적으로 하고 네. 이 수요도 조사를 상반기에 끝내서 하반기에 또 할. 자, 이 시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네. 그 예방 차원인데, 네네. 자 어떤 그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서 몰래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사용하는 측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불법 촬영 이제 지금 네. 그 양쪽 그 화장실에 여성 화장실에 양쪽 앞쪽 옆으로 이면을 지금 생각하는 거고 두 면을 네네. 그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 요새 뭐 그 불법 촬영 때문에 할 때 그런 쪽으로 지금 일단 첫 번째 차단을 할 목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고 불법 있거든요. 촬영 시스템을 설치한 걸 잡아내는 건가요? 안 그러면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알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 스크린이라서 그냥 가림막 그 불법 촬영을 옆에 이제 그 못하게 못하게 예. 못하게끔 하는 거죠? 예. 명확하게. 네네. 그 저기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 같이 다 돼 있나? 여성 아, 화장실만 돼 지금 있나? 현재 여성 화장실만 남성 지금 화장실은 할 계획이 없어요? 아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같이. 있죠? 네네. 이게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불법 촬영은 잘못된 거잖아. 그렇죠. 예, 그죠? 맞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선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긴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저는 짧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정책도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하는 방향이 같이 양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ICT 연계 신규 사업으로 네네. 인공지능 로봇 활용하는 네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하신다고 예.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150명이고 고위험 중증 질환 환자 가지신 분, 네네.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런데 주민생활과에서는 이제 신규 시책으로 금액은 적어요. 예, 1억. 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간내 1인 가구 취약계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은 서로 깎끼리 연기를 해서 이게 통합을 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이게 네, 뭐 요거는 적은 금액이지만 네네. 그쪽에 또 있고 또 이쪽에 증복될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금 저희가 공모할 계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요거는- 공모에서 당선되면 네, 같이 같은 옷이 주민생활 중복되지 얘기해서 증복되지 않도록 네, 무슨 이렇게 서로 말씀인지. 조인하도록 네, 의원님 해주시기 협업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태블릿 PC 구입 비용도 네, 그러한 이제 비대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정책이 또 나오는 거죠. 네네. 네. 지금 현재 제가 요양시설에서는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어르신들을 뵙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원격으로 해서 태블릿 PC로 보시면 조금 더 화면이 크면 좋을 듯 싶어서 또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과장님. 네, 아까 얘기에 마무리를 좀 마주치려고 시간이 너무 좀 쪼들려서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이 17페이지 좀 볼까요? 17페이지. 27. 관내 어린이집이 총 56개소 있다고 그러셨죠? 예, 다시 말씀. 27개. 예. 관내 어린이집 총 56개소. 56개서 예, 예.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예, 2,350 어린이가 있어요. 네네네. 여기 보육교직원은 전체 몇 분이신가요? 보육교직원은 580명 정도 있습니다. 580분 정도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이나 그 유치원이나 건강한 먹거리하고 또 네. 부모님들의 관심과 시설, 네. 그다음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교사의 질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 포커스로 여러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보육교직원의 그 질이라고 보는데 18페이지를 또 보면은 보육교직원 초개선이 있어요. 네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글로만 써놓고 하지 말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좀 다루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네. 해주고 대접해주고 애들 대접해줘라. 네. 그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 뭐 영아반 특별 수당이 있어요. 네네. 지급이 제대로 되는지 예. 꼭 확인하시고요. 네. 적재적소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네. 처우 개선비. 이건 처우 개선비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처우 개선비는 정부 미지원 그 어린이집 국공립하고 수준을 맞춰서 처우 개선비를 드리고 저희가 출산 휴가를 가실 때 10일 이상 공백 기간이 있을 때 예. 또 대체해서 드리는 거고 저희가 명절 수당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두 번 두 번 또 드리고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등등 국도비 처우 개선비, 도비 처우 개선비, 시비 처우 개선비가 예. 각각 그래도 조금 나갈 수 있는 미약하지만은 게 그래도 있다.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뭔 일이 있어서 대체 교사가 필요하다. 네네. 그럴 때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그 강원도 육아종합센터에서 2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한 달 전에 계획을 짜서 거기 대체 교사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게.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7개 사업이 있는데 1억 7,2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아, 1억 7,2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예. 그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사업 이게 다 위에 거하고 상통되는 네, 예, 건가요? 예, 대체 같이- 교사 지원 뭐 처우 개선비 여기에 네네네. 들어간다는 다 거죠? 같이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처우 개선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공 대비 아니더라도 그럼요. 예, 예, 예.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네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그 우리 급식 자료 네네. 예,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우리가 급식의 친환경인데 농약을 조금이라도 쓰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기준이 뭘로 돼 있죠? 아예 친환경인가요? 저희가 그 그 기준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자료도 필요한 거니까 예, 저희가 예. 그 로컬 푸드에서 예. 지금 지정된 업소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이 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왔던 경험에 따지면 잔류 농약 검사해야 돼요. 네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그 자료 좀 줘보십시오. 다시 네. 한번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네. 답변 고맙고요. 네. 이사입니다, 의장님.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앞서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 당부도 있었지만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그동안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그런 그 다중 이용 시설이 운영이 중단되거나 또 제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그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어르신 돌봄과 섬김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노인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이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마을 경로당을 이제 건립하기 위해 우리 시가 이제 의회와 함께 이렇게 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시내 북부권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시는 것에 이제 반해서 경로당 같은 그런 복지 시설이 아주 많이 이제 부족한 게 현실이죠 지금. 그동안 뭐 이제 경로당 건립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재정 형편이 우리가 넉넉하지 않아서 행정에서 제때 이제 부응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주민들의 강력한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제 행정에서 그 수요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경로당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 몇몇 주민들이 이제 필요가 없다. 우리는 뭐 이렇게 경로당 설치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시설은 공공복지를 위해서 이제 설치되고 운영되는 거지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뭐 어떤 집단이 편견이나 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 의해서 뭐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이웃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그 쉼터이고 편익 시설인 경로당을 마치 그 혐오 시설 대하듯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그런 지역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우리 행정에서 그 당위성 같은 거 잘 설명하시고 설득을 이렇게 잘 하셔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 좋은 그런 시설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